여기에 국내 방송에서 히딩크 감독이 한국과 이강인, 손흥민 등을 언급하며 이야기한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4월 17일 방송된 유퀴즈 온 더 블럭 240회에서는 거스 히딩크 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출연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또 히딩크와 친분이 있는 야판 츠베덴 서울시향 음악 감독도 출연해 히딩크와 티키타카를 자랑했습니다. 히딩크와 츠베덴은 각각 축구와 음악에 있어서 네덜란드가 배출한 세계적인 거장이자 누구보다 한국을 사랑하고 인연이 깊은 네덜란드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네덜란드와 대한민국, 호주, 러시아 국가대표팀, 레알 마드리드와 첼시, 아인트호번 등 여러 축구 명문 클럽과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을 역임한 세계적인 명장입니다. 츠베덴 감독은 줄리어드 음대를 졸업하고 세계 3대 필하모니로 꼽히는 뉴욕 필하모니 등 다수의 음악 예술 감독을 역임할 만큼 현존하는 최고의 마에스트로로 통합니다. 두 거장은 각기 다른 분야와 14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절친한 관계로 유명합니다. 히딩크는 츠베덴과의 인연으로 최근 서울시향 홍보대사에 위촉되기도 했으며 아내 엘리자베스가 츠베덴이 지휘하는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절친인 히딩크가 PSV의 레전드인데 비하여 츠베덴은 PSV의 최대 라이벌인 아약스의 팬임을 고백하여 서로 티격태격하는 모습으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두 거장이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의 첫 인상은 어땠을까? 츠베덴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웅장함에 감명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반면 히딩크는 겨울에 왔는데 너무 추웠다. 울산에서 첫 훈련을 하면서 당시 영하 15도였는데 체감하기에는 35도 같았다며 생각보다 혹한의 날씨에 당황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히딩크는 춥기도 했지만 선수들의 열기로 따뜻했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첫 인연은 우연히 츠베덴이 출연한 방송 다큐멘터리를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히딩크가 먼저 연락을 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히딩크는 야비 뮤지션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꺼내주는 모습을 보고 내가 축구팀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꼈다라고 설명하며 축구와 음악은 다른 영역이지만 비슷한 점이 있다. 야비 어떻게 단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지 궁금했고 제 영역에 그것을 적용해보고 싶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히딩크 역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당시 대한민국 대표팀을 이끌면서 수많은 선수들을 발굴해낸 바 있습니다. 특히 이전까지 무명에 가깝던 박지성은 히딩크 감독의 조련을 통해 훗날 세계적인 선수로까지 성장했습니다. 히딩크는 박지성의 발전이 정말 자랑스럽다. 당시 박지성은 잘 알려져 있던 선수는 아니었지만 발전한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가 되겠다고 생각했다라며 그리고 그는 증명해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처럼 뛰어난 재능을 알아보는 거장들만의 노하우는 무엇일까? 츠베덴은 음악 감독과 지휘자의 임무란 가장 재능이 많거나 적은 단원을 찾아내는 일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재능을 갖고 있고 그 수백 명의 단원을 하나로 단합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 그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히딩크는 팀을 만드는 과정을 완벽하게 설명했다고 공감하며 야비 설명한 내용은 축구와 스포츠에도 해당된다. 재능 있는 선수들을 팀이라는 구조로 모두가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히딩크가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 시절 여러 가지 새로운 규율과 문화를 도입한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히딩크는 대표팀 이동 시 복장 통일, 식사 시간 통일과 휴대폰 사용 금지, 경기 중 선후배 간 반말 사용 등의 파격적인 지시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히딩크는 많은 룰들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모두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떻게 해야 축구를 잘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게 축구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감독으로서 선수들이 외부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게끔 해야 했다. 팀과 감독의 말에 집중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흔들리기 마련이라며 그럴 땐 외부의 소리를 차단해야 한다.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는 거다라며 자신만의 팀 장악 노하우를 밝혔습니다. 한일 월드컵 이전까지 한국 축구는 월드컵에 여러 차례 진출했으나 본선에서는 단 1승도 거두지 못한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개최국으로 망신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 라이벌이자 공동 개최국인 일본과의 경쟁을 의식한 대한축구협회는 고심 끝에 한국 축구를 구원할 유일한 희망으로 히딩크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히딩크는 저는 저를 자극하는 환경을 만드는 편이다.
한국에서도 그랬다. 대표팀 감독으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한축구협회에게 원하는 사항을 요청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바라본 한국 축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매우 폐쇄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히딩크는 한국 축구는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감독과 선수들이 매주 연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환경을 바꿔나갔다고 회상했습니다. 당시 히딩크는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기술보다 체력에 있다고 분석하며 기존의 국내 축구 전문가들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진단과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히딩크가 선택한 길이 처음부터 지지를 받고 순탄했던 것은 아닌데요. 히딩크는 사실 그 당시에는 힘든 길을 가야만 했다. 월드컵까지 1년 반밖에 남지 않았고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반드시 16강을 가야만 간다고 했으니까. 초반에는 비난도 많이 받았다. 그때 5대0이라는 별명으로 불린 것도 알고 있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 대표팀 감독으로서 히딩크가 바라보는 현재 한국 축구의 상황은 어떨까? 히딩크는 한국 축구가 차기 대표팀 감독을 결정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히딩크는 한국 축구는 제가 처음 왔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많이 달라졌다. 2002년에는 안정환을 제외하면 외국에서 활동하는 선수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 리그에서 활동하고 있다라며 그만큼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다는 뜻이다. 한국 선수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격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딩크는 위기라는 단어를 너무 남발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미래에 뭘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 무엇을 발전시킬지를 고민하는 것이 한국에게는 중요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간조했습니다. 한국 선수들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높이 평가한 히딩크는 앞으로도 한국 축구만의 강인한 정신을 유지한다면 더 멋진 미래가 열릴 것이라는 따뜻한 덕담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에르베 르나르 프랑스 여자 축구대표팀 감독이 한국에 대한 관심을 공식화했습니다. 7일 스포츠조선은 르나르 감독과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매체에 한국 A대표팀과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함께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여러 팀이 감사하게도 관심을 보내주고 있는데 내 최우선 순위는 한국 대표팀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나르 감독은 지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해 일본을 격파하고 비조 1위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을 이끈 인물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우승 후보였던 아르헨티나를 2대1로 꺾는 대이변을 이끌었습니다. 당시 리오넬 메시가 이끌고 있던 아르헨티나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겪은 유일한 패배였습니다.